미네아폴리스에서 아이스 요원이 30대 백인 여성을 총격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남가주 전역에 불고 있는 최고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강력한 산타애나 강풍이 내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2026 CES에서 KBS의 AI 기술이 차세대 영상 편집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사기 행각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요원이 30대 백인 여성을 총격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연이은 총격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아이스 요원.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며 도로에 가로서 있는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백인 여성. 약간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요원에게 말을 건넵니다. 요원이 뒤로 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하자 또 다른 여성이 비꼬듯 얘기합니다. It's okay. We don't change our plates every morning, just so you know. It'll be the same plate when you come talk to us later. That's fine. U.S. citizen. You want to come at us? You want to come at us? I say go get yourself some lunch, big boy. Go ahead. 다른 요원이 하차를 요구하며 다가서는 순간 여성이 차량을 움직였고 총성이 울립니다. 화면 속 운전자는 지난 화요일 숨진 37살 르네 니콜 굿인데 불법 체류자가 아닌 출생 미국인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여성과는 동성 부부로 확인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단속요원의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2시쯤 한 병원 인근에서 세관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차량을 단속하던 중 총격을 가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단속 대상이었던 승객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이자 범죄 조직 조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요원들이 신분을 밝히자 운전자가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 정부는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There was a time when we could take them at their word. That time is long past. That is why we are calling on ICE to halt all operations in Portland until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can take place.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는 시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어제 저녁 수백여 명의 시위대가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 건물 앞에서 진상규명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시위대가 아이스 단속이야말로 테러 행위라고 외치며 단속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연방 대법원 선고가 예상과 달리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결과에 상관없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보다 미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각 9일 주요 사건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오늘 관세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형사 사건만 선고하고 오는 14일에 주요 사건 결정을 이어가겠다고 해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쟁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도 광범위한 관세를 매길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1, 2심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보수 우위인 대법원 변론 과정에서도 대통령 권한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 시 경제가 흔들릴 거라며 대법원을 압박해왔습니다. Such a big thing in the Supreme Court right now. We have a lot of bad people opposed to us, people that hate our country.
백악관은 원치 않는 결과에 대비해 핵심 인사들이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동차, 철강 등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 확장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됩니다. There are a lot of other legal authorities that can reproduce the deals that we've made with other countries and can do so basically immediately.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결과와 무관하게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패소할 경우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하게 되는 데다 정책 추진 동력에 타격을 입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전역 곳곳에 강풍이 불었는데요. 기상청은 최고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강력한 산타에나 강풍이 내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샌가브리엘 산맥과 14번 프리웨이 인근 엔텔로밸리 지역에는 최대 시속 70마일의 기록적인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로써 이 지역에는 내일 오후 1시까지 강풍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산타클라리타 밸리와 말리부 해안 등에는 다소 약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돌풍은 최고 50마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강풍이 몰아치면서 대형 트럭 전복 사고와 도로 통제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로스앤젤레스 북부 5번 프리웨이 피라미드 호수 인근에서는 강풍을 이기지 못한 대형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차체가 높은 대형 차량의 경우 전도 위험이 매우 높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6 소비자 가전 박람회에서는 영상 콘텐츠에 관련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KBS는 이번 박람회 현장에서 전문 연출자의 촬영 스타일을 학습하는 AI 기반의 편집 솔루션을 선보이며 참관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6 CES에서는 가상현실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는 VR 기술, 보다 크고 생생한 화질로 현장의 감동을 전해주는 첨단 디스플레이 부문도 참관객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KBS는 방송 시스템 전반에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AI 기반의 통합 솔루션을 2026 CES에서 공개했습니다. 촬영은 AI 카메라가 피사체를 따라가는 기술인데 그 전문 PD와 그다음에 카메라맨의 그 노하우를 학습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로서 KBS 인공지능 영상 솔루션 버티고는 무대 위에서 공연을 펼치는 K-팝 그룹을 AI와 연동된 카메라로 추적하는 장면을 CES 현장에서 시연하면서 참관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 컨텐츠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CES 박람회를 방문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방송 솔루션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KBS에서 영상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우수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과 결합돼서 영상에서도 갈목상대한 발전을 볼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KBS는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방송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투자 의향까지 비쳤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이번 CES를 계기로 해서 KBS의 이런 버티고 기술 같은 첨단 기술들이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KBS는 컨텐츠 사업자를 넘어서 AI 미디어 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촬영부터 그다음에 확장형 영상 유통까지 어떻게 보면 K 컨텐츠의 글로벌 표준을 이끄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026 CES는 누가 더 많은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쟁의 무대가 됐습니다. 방송 콘텐츠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6 CES에서는 AI가 적용된 한국의 방송 기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KBS 버티고는 차세대 영상 편집 솔루션이 될 것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를 악용한 스캠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연방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이메일 등을 받았을 때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계좌나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 사기 분석 기업 카플란 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전국에서 세금 사기 신고는 총 1,384건이 접수됐고 피해 금액은 약 572만 2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피해 발생 비율은 약 12.9%지만 피해 주민 한 명당 피해액은 평균 3만 2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5개월 동안 총 175건 접수되며 전국에서 세금 신고가 가장 많은 주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은 예방과 대응법을 숙지해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예방법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와 이메일, 전화 등을 받았을 때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캠 문자에는 주로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유사하게 제작된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로부터 받은 문자나 이메일에 답장하지 말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링크에 접속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세무국은 방문 예약과 로그인, 전화 요청 등 본인이 확인 절차를 요구할 때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강조하며 공식 기관은 절대로 계좌와 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체 가구의 은행 잔액이 평균 8,000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학력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발표한 가계 금융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가 보유한 은행 계좌 잔액의 중간값은 8,0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사회초년생이 포함된 35세 미만 가구의 은행 계좌 잔액 중간값이 5,400달러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65세에서 74세 사이의 가구는 13,400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75세 이상 가구도 약 10,000달러의 중간 잔액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비 준비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담은 커지지만 가계재정 관리에 대한 동기가 오히려 저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 계좌 잔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졸 이하 학력 가구의 중간 잔액은 900달러에 불과했고 고졸인 가구도 평균 3,030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부 대학 교육을 받은 가구는 5,200달러로 비교적 높았으며 대졸 가구의 경우에는 23,370달러로 일부 대학 교육만 받은 가구보다 4배 이상 많은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46%만이 최소 3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비상금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9%에 달해 상당수 가계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놓일 경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슈 인사이드, 오늘은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펼쳐졌던 당시 상황실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옆으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래클리프 CIA 국장,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보이는데 중요한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바로 JD 벤스 부통령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후 체포 사실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이번 작전에 반대했고 결국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백악관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대변인을 통해 부인했고 벤스 부통령 역시 이 발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인 마가, 미국 우선주의는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종전이나 군사 공격 등과는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본래 개념은 쉽게 말해 세계의 경찰 역할은 그만두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경부터 지키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외교 전략에 대해 강경 마가 세력조차 고개를 가로젓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이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물, 앞서 언급한 JD 벤스 부통령입니다. 이민 단속 현장에는 자주 나타난 2인자가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마가 지지층 간에 균열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죠.
여기서 과거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나마 침공, 최고 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 압송해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한 당시 사건은 이번 마두로 체포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보다 멀게는 내전 중인 도미니카 공화국에 군사력을 투입한 존슨 대통령, 가깝게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개시한 아들 부시 대통령 모두 지지율 상승을 누렸습니다. 다소 비약적일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생포는 그 이면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리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세계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사 작전의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는 점에는 민주공화당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히스패닉 유권자 층에서 특히 지지율의 높은 반등이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억지력을 과시하고 중국과 러시아, 유럽 열강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그린란드를 포함한 서반구의 패권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이 방대한 계획이 남은 3년의 임기 안에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은 크지 않습니다. 노벨 평화상과 거리가 먼 남의 나라를 공습하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노리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You got to win the midterms, because if we don't win the midterms, it's just going to be, they'll find a reason to impeach me. 트럼프 지지층의 특징은 정책보다는 인물을 향해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힘을 통한 평화, 미국의 앞마당에서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겠다는 돈로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미국 우선주의 가치를 배신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슈인사이드였습니다. 기록적인 겨울 폭우가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주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뭄 모니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비정상적인 건조 단계의 지역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12월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연이은 겨울 폭풍과 대기의 강 현상 덕분에 현재 주 전역의 토양은 충분히 젖어 있으며 17개의 주요 저수지 중 14곳의 저수율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국 집계에 따르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물 공급 걱정은 물론 산불 위험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기후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기후 채찍질이라 불리는 극단적인 기상 변화의 일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UC 기후과학자 다니엘 스웨인 박사는 지금은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극단적 폭우와 극심한 가뭄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른바 날씨 롤러코스터가 잦아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가뭄과 산불 걱정 없는 기간이 이어지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습함과 건조함이 반복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수 송가인이 오는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로스앤젤레스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 극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한국 전통 트로트의 대표 주자인 송가인의 단독 콘서트는 미주 지역 한인들에게 고국에 대한 추억, 해외 관객들에게는 한국 음악의 멋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국내 대표 트로트 스타로서의 활약뿐 아니라 방송, 공연, 다양한 문화 행사 등을 통해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콘서트 티켓 문의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고 관련 정보는 패창가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창가 극장은 1200석 규모로 아티스트의 공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장점 등 팬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랠리 무대에 돌입하며 이번 주를 6주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탄탄히 오른 다우존스의 이번 주 상승률은 2.31%에 달했습니다. S&P 500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스닥 역시 이번 주 1.87%나 폭등했지만 지난해 10월 29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로는 여전히 1.4% 모자란 지점에 머물렀습니다. 대법원 관세 판결이 기약 없이 연기된 가운데 12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전망치를 밑돈 5만 건 증가에 그쳤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전달과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4.4%를 기록했는데요. 개장 초 잠시 주춤하며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결국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전격 반전됐고 매그니피센트 7은 2주 만에 6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 10일 중 7일을 오른 인텔은 오늘 22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난해 4월 8일 해방의 날에 찍었던 11년 4개월 최저치 대비 157%까지 폭등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틀째 잠시 실종됐던 포모 현상은 다시 작동됐지만 다음 주 개막하는 어닝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도 함께 짙어지며 패닉 바잉의 기세는 다소 절제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